오늘 보도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요거 같아요. 저희가 소문으로만 돌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행태. 진짜. 아니 솔직히 저 이거 근태가 너무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소문은 계속 있었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대통령이 하여튼 출근을 안 한다. 왜 안 하냐?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첫날 술 늦게까지 먹고 그렇죠. 예. 수치 때문에 아침에 출근 못 한다. 그래서 혹시나 급한 일 있어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보고받으면은 그렇게 오전에 보고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깨진다. 왜냐면 잠도 못 자고 술도 안 깨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와가지고 잘 모르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 사인하라고 보고하면은 엄청나게 깨진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관리하는 의전팀에서는 미운 사람들, 미운 장관, 일부러 미운 수석들은 오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맨날 깨지니까 너 가서 혼나봐라. 지금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데요. 해봐라 이런 거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후에 보고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영이 형 이거 웃을 게 아니라 알바도 이렇게 나가면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파트타임 대통령이냐고. 뭐 웃긴 얘기가 하나 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장관이 A라는 보고서를 들고 오전에 들어갔어. 네. 연락이 깨진 거야. 근데 깨지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갔어. 네,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네. 야 오케이 사인 촥 이랬다라는 얘기까지 똑같은 들었어요. 거를 가져가는. 똑같은 거는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지. 이제 술도 깨고 이제 낮잠도 조금 자고 하니까 미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예. 들었어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네. 이게 본인이 도보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차량으로 출근을 하는데 혼자 차만 타고 가냐? 아니잖아. 경찰이 또 에스코트 하니까 여러 사람이 따르는데 이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해봤더니 오전 9시 출근 시각에 맞춰서 한 행렬이 갔다는 거야. 네. 그로부터 더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한 행렬이 가는데 앞에 갔던 차량이 위장 행렬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한 거예요. 경찰 분들이 그 익명을 전제로 네. 해가지고 계속 게시판에다 올린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고 네. 하는데 참 이걸 뭐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지? 아니 이게? 그 참? 위장애기처럼 네. 우리 보호를 위해서 몇 시간 전에 보고를 해요? 시간차를 이렇게 일부러 해가지고 이게 일부러 김정은의 폭탄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단 한차 보내고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진짜. 네. 확인은 안 했지만 하여튼 술 먹고 늦게 출근한 거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늦게 출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사는데 뭐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없었고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되죠. 예, 또 탄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해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을 예.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심신이. 어. 이것도 저는 탄핵 사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자기 근무를 태만하지 않고 제때 출근하고 정상인 장소에서 일해야 되는데 관저에 머무르면 늦게 출근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무인?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 결여됐다라는 표현도 좀 사치스럽다. 네. 공적 의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 그동안 대통령들이 밤늦게까지 보고서 읽고 아침부터 나가서 수석들 모아놓고 토론하고 그러는 자리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 나가면 총수들 불러다가 밤늦게까지 술 먹고 나보다 술 못 먹네. 아이 재벌 총수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놀이지 대통령직을 그러니까. 수행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놀이. 그리고 목표가 대통령 되는 것까지만 있고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술 먹고 외국 가고 사진 찍고 그거 이제 반복하는 삶인 거예요. 야. 뭐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자를 빼면서 욕하기 전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잘못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습성을 가진 분들은요. 과거에도 그랬겠지.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디 여주지청장 할 때도 똑같이 그랬을 거고요. 맞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했을 때도 똑같이 그랬을 거고요. 늘 그래 왔을 거라고 봅니다.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뭐 후배들한테 술 잘 사주고 용돈 잘 주고 이런 걸로 조폭 비슷한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거기에 속은 그 자리에
윤석열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네. 모든 공직자들은 다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평판조회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인사 시스템이 그러면?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그 중수부장과 검찰총장을 하면서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장 예. 하면서 적폐청산에 앞장섰고 맞아요. 네. 잘 했다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건데 그런 건 문재인 정부 탓해도 됩니다. 네. 계속 하세요. 제가 문재인 이재명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탄핵되기 전까지는 좀 가급적 아니, 왜냐면은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네. 또 위험해질 수 있어. 아니, 이 괜찮아요. 프로그램 보는 예. 분들이 장성철 채 때문에 안 본다 막 그러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이미 예. 많으니까. 이미 많아요? 괜찮아요. 이미 많아요? 오늘도 괜찮아요. 많아요? 괜찮으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니 욕하면서 근데 보는 재미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출근 문제는 언론이 심지어 멀리서 사진 찍고 막 이러다가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이거 이렇게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조심하겠다. 이게 보통의 사람의 생각인데 안 그 하면-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안 하면- 보통의 네. 사람이 아니죠. 연상군이잖아요. 연상군이야 연상군. 연상군이 술 취해가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반정 세력의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알아요. 알아도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직자 이 선출 방식, 평가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특히 이제 사정기관들은 한번 다 점검해봐야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술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너무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들이 좀 많이 뜨던데 네. 그분이 이제 나는 대통령은 항상 맑은 정신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나는 술을 입에도 되지 맞아요. 않았다. 네. 그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이. 건배사 네. 할 때도 포도주스 가지고 했다. 그게 맞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총수들이랑 막 술 먹었어. 꽐라가 됐어. 지금 막 인사불성이야.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중요한 결심을 받아야 돼. 외국에 네. 있더라도.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라도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한 게 네. 지금 이 화근의 원흉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4.10 총선 끝난 다음에 그 여당이 이제 참패를 했는데 특히 이제 관가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이 참패를 한 이후에 뭘 했냐면은 그 같은 달 22일부터 3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점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 출근 시간이에요. 아니 그래놓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점심시간 엄수, 허위 출장이나 음주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점검했다 그러는데 나는 제외하고. 이제 이것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전현희 의원 권익위원장 때 뭘로 체크했습니까? 그 감사원에서 근무태 태만이 걸렸죠. 근무 테마를 아니 골프 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군인들 골프 못 치게 해놓고 자기가 가서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연상군이 그렇게 합니다. 금주령 내려놓고 자기 혼자 술 퍼먹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거든. 아니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최근에도 이제 14일 날이죠.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기 탄핵안이 상정되기 상정되기 전날. 뭐 많은 좀 국민의힘 중진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같이 술이나 먹자 뭐 그랬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그냥 물 마시듯이 네. 하는 분이 아니냐, 알코올 중독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지금 이런 일이 밝혀져가지고 네. 나머지 2년 한 5개월 남았나? 2년 5개월 동안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네.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오히려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예. 아 근데 저는 계속 음주 술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니까. 가중처벌해야지 가중처벌. 국정은 또 가중처벌로. 가중처벌해야 돼. 음주 국정운영. 그리고 네. 고경 기자님 지금 속보 하나 떴는데 네. 이런 것들이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어떤 행위예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회신을 아니 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회의록 없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국가와 관련된 국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국사잖아요, 그게. 문서. 기록물법상 보관하게 돼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미보유했다라는 것은 파기했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부러 안 만들었거나. 이거는 예. 말이 안 그렇다. 되지 않나요? 지금 행안부가 야, 그렇게 이거 진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문명화된 국가가 아니고
야만 시절의 부족 국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명과 비문명을 나누는 첫 번째가 활자를 가지고 기록을 남겼느냐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선사 시대라든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 네. 사고 자체가 야만이 사고. 이거는 비서실장이야. 이건 다 처벌 받아야 그렇죠. 돼요. 저는 처벌받아야 되겠네. 말이 됩니까 처벌받아야 이게? 와. 아니, 국무회의라면서 기록을 안 남겼다고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있었는데 파기, 폐기했는지 네. 아니면 원래 안 만들었는지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아니 저는 돼요. 이게 적확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NLL 사건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있냐 없냐 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이 중요한 비상계엄 시국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야 이거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 그 막 보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보수도 아니고 보수 참칭이고 네? 우리 장성철 소장이 진정으로 보수라면은 감사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국민의힘 전원들 이렇게 딱 줄 세워놓고 보수 참칭 보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 때 각 언론사에 여기도 왔어요? 공문을 공문. 저 이제 출연시키지 말라고. KBS라든지. 저희는 보내봤자 안 들으니까요. 아. 안 보냈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대통령실에 공문을 하나 보내고 싶네요. 네. 너희들은 보수가 아니다. 어. 아.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국민의 이름으로 제가 공문 하나 보내고 싶습니다. 정진석도 보수 아니에요. 뭐 보수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기회주의로 줄 잘 서면은 나에게 이런 보수가 온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은 관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취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뭘 같은 정해 경우에는 그냥 그냥 즉각 체포 구속하고 그냥 탄핵도 하고 다 그래야죠. 네, 뭐. 하야를 전제로 한 조기 하야 퇴진안을 같은 TF가 한가지 내놨는데 말도 안 돼 햇소리죠. 네, 그게.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은 탄핵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네. 받겠습니다. 그게 시간을 더 끌 수 있거든. 음, 하야는요. 딱 그러면은 2월 하야면은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탄핵하면은 3개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원래 180일까지 어. 돼요. 예. 6, 그러니까 6개월까지. 우리가 재판을 질질 끌고 논리적으로 하고 막 대응을 하고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시간 벌 수 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다 취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네.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네. 시간을 벌자. 그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안에 있으면 착각을 하거든요. 네. 아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더라도 헌재 가면은 이건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인용 안 할 거야. 아니 박근혜 정부 때 네. 보니까 끝까지 탄핵 안 될 줄 알았다며요. 미친놈들인 줄 예, 알았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니들이 제정신이냐 진짜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데 논리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임명했잖아. 헌법재판관한테. 아, 보수가 많아. 그런 착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임명했는데 네.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인용을 하겠어? 네. 그런 지금도 얘기하더라고요. 봐요. 황당무계한 게 음. 구속된다는 것은 현행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범죄자라는 다 뜻이야. 봤잖아 방송으로. 네. 예. 그런데도 헌재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황당무계한 거고 또 하나 저는 재밌는 상상이 네. 그 코바나 컨텐츠 인근에서 들어온 이 제목?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제 뭐 그냥 그때까지 월급 쭉 받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야, 근데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그 탄핵 때랑 참 비슷하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야. 네. 모든 사람들이 밖에 대통령실 구중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탄핵할 거 생각하는데 그 인용하는 전날까지도 맞아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짐도 안 쌌다면서 그게 얘기 탄핵 들어봤더니. 안될 거야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희 가면 그냥 박근혜 횟가닥 대통령이 하는 훨씬 착합니다. 네.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하시니까 황교안 씨가 요즘에 보수 유튜버들과 함께 곧 부정선거 의혹 밝혀질 것입니다. 선관위 털어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저는 너무 안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각 당에서는 이제 당원으로서 제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원 당규상 기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호적을 파버리는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나라를 근데 혼란스럽게 만들어.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나오고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권한대행까지. 권한대행까지 하고 시계도 나왔어요. 한 명은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야. 근데 지금 부정선거 이 시국에 얘기하면 아니 이랬다 그러더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는데 선택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냐. 선거별로 그러니까 네 궁금해. 그러니까 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겼지 않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7%로 이기려고 했었는데
막 조작하다가 최후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0.73%로 이기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신경도 안 쓰고 총선과 대선 신경 쓴다. 이게 이런 네.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옆에 간신배들이 많아서 그래요. 간신배들이 늘 가짜 여론조사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아, 사람이 그렇지. 우리 이깁니다. 우리가 한 7% 이깁니다. 네. 우리 20% 이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총선 결과 딱 나오니까 졌어. 그 말 맞네. 명태균이 그 마지막에 대선 당일에 한 여론조사 보고가 많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보고를 본 대통령은 당연히 내가 10% 가까이 이겨야 되는데 이거 봐라. 너무 1%도 안 근사치로 나네? 이기니까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네. 이봉규가 맞는 말 했고 고성국이 맞는 말 했네. 오, 서종욱 그래. 부정선거 황교안 맞아. 선관위 압수수색. 그렇지. 계엄 그렇게 되는 선포. 거죠. 너무 이렇게 안 제가 하는데. 요거는 꼭 보태고 싶은데요. 선거를 이제 투개표 부정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이거 체제 부정론자들입니다. 그렇지. 우리 87년 체제에 의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라는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한다거나 공직에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당직을 못 갖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하간 이제 또 한 번 탄핵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되겠죠. 오후 5시에 한다는 건데 오늘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또 소신 발언을 했어요. 난 네. 탄핵 찬성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라고 밝힐 의원들이 몇 분이 더 계실 더 것 있어요. 같고 네.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음. 지금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하려고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토요일 전에는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네. 51% 이상 됐다. 탄핵 전 탄핵 전에. 표결 전에. 그러니까 탄핵 표결 전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카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거로 보면은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없죠. 수준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배지에 연하지 않고 네. 당 대표나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에 연연하지 않으면 네. 돼요. 국민의 뜻과 의견,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면 돼요. 음. 저는 당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이거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야도 너무 한가한 얘기 같습니다. 질서 있는 대장은 헌법상에서 규정한 탄핵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탄핵을 찬성합니다. 네. 탄핵이 통과되고 찬성이 되고 탄핵이 통과가 되고 되든지 아니면은 통과되지 않든지 저는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사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맺는 게 맞지. 그게 정답. 그 자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연연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친윤 세상이 되는데 또 그러고 아니, 망하고 그러는 거죠. 내일 뭐 선거가 있겠지만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을 뭐 추대 형식으로 쉽지 가려고 않아요.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도 득표력이 좀 있죠. 예. 표력이 있고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너 해. 이거에 대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어제 배현진 의원이 우리가 중진의 힘이냐 맞아,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진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중진 의원들은 왜 권성동이야? 이제 네. 이렇게 당내에서 반발이 좀 세고 그 반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게 아니 윤석열 지금 탄핵하자는 건데 윤석열 지금 내란죄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 네. 찐윤 중에 친윤인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 하면서 당의 얼굴로 등장하는 게 맞아?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 우습게 보겠죠. 이러한 예. 그렇죠?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있는 게 TK와 PK잖아요. 부산 경남 거기서도 지금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 왜냐하면 경남에서. 봐보세요. 그렇네.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18년도에 부산 경남 시민들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그리고 막 구청장 싹다 알았어. 예. 거의 국민의힘 맞아, 황폐화됐어요. 맞아. 90% 이상 다 날라갔거든. 네. 부산 경남 의원들은 민심의 두려움을 알아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내가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면 지금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윤핵관을 뽑아버리면 나는 정치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다른 그렇구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가 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김태호가 되면 한동훈 대표는 거취 정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니 하라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하라고 상관없이. 하고 없이 하라는 어. 얘기가 있다는 것이고, 아니 저는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 혜택 좀 이상했던 게 이 권성동, 윤상현, 김기현,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만났다며요.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탄핵 소추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해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끌기죠. 아니, 아니 하루라도 시간 더 끌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김상훈 정책위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토요일에 그 하는 촛불 의도가 집회. 쉽게 네, 얘기하면은 맞아요.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에 의사당으로 집결하고 네.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의원들과 맞닥뜨기게 하려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받아들여야죠.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거의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탄핵 당론을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자율투표로 갈 것인가 말 말 것인가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자면은 안 정할 가능성이 못 정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당론 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탄핵 찬성한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우리 탄핵 네. 찬성 당론 정하자 이렇게 딱 해야지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장성철 총장님 보기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표결 통과됩니까 안 그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 된다라고 확정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의 압력, 민심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거부를 못해요. 지지율 계속 낮아지고 있죠. 거리에 모이는 시민들의 분노 함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민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은요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지금 계속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요 정도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전과 우리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일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음. 그럼 막으면은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통과되는데요. 네. 8표 이상 나올 것이다. 이상으로 라는 나온다. 예측이 네. 되고 거기에 하나 기름을 붓자면은 검경이 추경호 원내대표 소환이라든가 있던 이 사법 절차에 해당되는 진행한다. 기사들이 나오면은 거의 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결국 수준으로 목금 중에 그런 조치가 있을 수 네, 있다. 늘어날 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재무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실제로 주변에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이 토요일에 같이 나갈래? 토요일에 나가자. 왜냐면 탄핵이 어떻게 되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되면 정말 얼싸안고 축제 같은 현장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실 수 있어요? 장성철! 저는 방송을 하고 장성철. 네. 제가 방송으로 출연료 받는 거에 상당 부분을 국회 앞에다가 커피와 빵으로 선결제? 기부를 하고 나한테 제가 줘요. 네. 내가 사줄게. 네 그렇게 기부하겠습니다. 네. 저 장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자면은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요? 집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조언 같아요. 네. 네, 나와야 돼요. 이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럼요.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박진영 원장님의 저 말씀을 제가 진중하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나오시라고. 알겠습니다.